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위성, 우리나라 최초의 필터 담배, 북한 최초의 자체 제작 스마트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이름,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남북 공통의 스테디셀러 브랜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도대체 아리랑이 뭐길래 우리는 이 이름을 이토록 사랑하고 또 부르는 걸까요? 아리랑은 이것의 노래입니다. 바로 울림. 아리랑을 누가 언제부터 불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보면 아리랑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오는데요. 고종과 명성황후가 창덕궁에서 횃불을 밝히고 아리랑을 듣다가 명성황후가 무릎을 치면서 좋다 좋다 하더라. 하지만 아리랑이 우리 결의의 노래가 된 계기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상영되면서부터입니다.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영화 주제곡이 아니라 일제에 대한 저항의 노래로 온 결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리랑은 이것의 노래입니다. 바로 열림. 아리랑은 경쾌하게 또는 애절하게 정드님의 떠나는 발길을 붙잡습니다. 이런 이유로 6.25 전쟁 동안 아리랑은 남북 병사들의 마음을 여는 심리전에 이용됐죠. 밤에 북한군을 향해서 아리랑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나님은 전쟁판에 갔는데 언제나 돌아와 자식을 볼까. 이런 슬픈 가사를 통해서 북한군, 중공군 앞에다가 음향으로, 노래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이 먹은 중국군, 북한군들이 귀순을 해오는 거예요. 휴전 이후 전장에서는 더 이상 아리랑이 울리지 않았지만 남과 북이 서로를 왕래할 때 빠지지 않고 연주됐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먼저 남북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던 곡 역시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우리에게 이것의 상징이 됩니다. 바로 어울림. 남북 탁구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중국 선수들을 꺾고 우승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코리아.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남북 단일팀의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남과 북의 선수들은 단일팀이라는 명목 아래 모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만리장성만큼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였죠. 저희가 맨날 북한 생각할 때 좀 적대국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경기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치열하게 경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그냥 좋은 친구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겠어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한 달 남짓한 합숙 훈련 기간이 지나고 남과 북의 선수들은 달라졌습니다. 너와 나, 남과 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임을 느끼며 함께 노력했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 순간에도 아리랑이 울렸습니다. 아리랑의 단가 합의는 1964년 동격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논의가 있을 때부터 합의되어 오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89년 세계 탁구 경기 대회를 앞두고 남과 북의 체육회담 대표들은 남북 단일팀 구성과 단가, 단기를 논의했는데요.
이때 북한에서 1920년대 아리랑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인 본조 아리랑이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 한반도 방방곡곡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가 되어 어울릴 수 있게 하는 노래. 그래서 우리는 아리랑을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 아닐까요?